그래서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료라고 알고 있는 것은 참 의료가 아닙니다. 여기 인산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 선친의 호입니다. 인산 김일자 훈자. 저랑은 46살 차이 나고 1909년에 태어나서 1992년에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다른 분 같으면, 우리 친구들 같으면 자기 할아버지 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제 인산 선생의 슬하에서 가르침을 직접 받으면서 또 본의 아니게 훈련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왜 1945년에 처음으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했잖아요. 그 원폭 만든 주도 역할을 한 분이 누굽니까? 오씨잖아요, 오씨.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가 만든 살인 핵무기의, 서양에서는 살인 핵무기, 동양에서는 활인 핵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인 핵으로 엄청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또 여독으로, 여파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의 산물로 이 활인핵 오핵단이라는 묘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접해보셨던 신약책 제2장에 보면 오핵단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부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공부도 하고 훈련도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인산 김일훈 선생의 이 훌륭한 정말 고금동세, 유례가 없습니다. 비슷한 예가 전혀 없는 참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머리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AI에 백날 물어봐야 알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자기 마음이 박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사는데, 내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 어둠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고 살다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좀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니까, 일본에서는 좀 비슷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하전계라고 있죠. 마스시다. 마스시다가 경영의 신이라고 그러죠. 돈 벌어서 뭘 했냐면 사숙을 만들었습니다. 사설교육기관. 그게 마스시다 정경숙입니다. 그게 일본의 동경대학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일본 정계를 쥐락펴락하고 일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인물들이 마스시다 정경숙 출신이 대부분 많습니다. 도청도설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지식인들이 걸려 자빠지고 더 앞으로 못 가고 일 그르치는 게 그 지식의 걸림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식이 걸림돌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이 아는 것이 뭐 나쁜 거 아닌데. 그러나 이제 박학다식은 이 깨달아서 밝은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알고 밝은 분은 세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첫째, 어두운 사람이 밝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많이 보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 그건 좋은 편이고, 대부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부 산하 식약처나 이런데 최고의 박사들이 인산 선생의 신약본초를 보고 읽으면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비과학이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 안 된 것인지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 말하는 걸 보면 내가 볼 적에는 세상 천지에 무식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이 다 1등 지식인들입니다. 과학자들이고.
그러니까 인산 선생께서는 이야기를 해도 대한민국의 최고 과학자와 지식인들이 무슨 말인지조차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산 선생 말씀을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료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의료가 아닙니다. 참의료가 아닙니다. 그 참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쭉 설명하려면 뭐 한나절이 걸리겠지만, 예를 든다면 의료는 고칠 의자죠. 나을 요자죠. 혹시 여러분 봉인된 그 치료약인데 고혈압 치료제 드시고 혹시 고혈압 치료 완치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당뇨 인슐린 그거 쓰고, 그 당뇨 치료약입니다. 당뇨 혹시 고친 분 있습니까? 항암제 투여하고 혹시 암을 치료한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 의료가 실종되고 상업주의 의료가,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상업주의 의료가 이렇게 천하를 횡행하는 마당에 그 피해를 여러분인들 피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인산의학에다 그 얘기 썼죠. 대한민국은 CT 공화국이다. 여기서 찍고 이래 찍고 저래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CT 촬영 한번 하는데 방사선 노출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국제원자력 안전법에서 규정한 1년치 제한량이 1mS인데 CT 촬영 한번 하면 14.8mS에 노출됩니다. 단 한 번의 CT 촬영만으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의료계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필요에 의해서 할 건 하고 저기 지향할 건 지향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의료 현실이, 상업주의 의료 현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현실 의료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고 그냥 인산 선생 가르침대로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고쳐라. 우리 의학의 문화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알면 또 자연물의 약성까지 찾을 필요도 거의 없어요. 집에 있는 간장독 하나가 여러분 만병 중에 절반 이상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묵은 간장, 한 10년 묵은 간장 정도면 숟갈로 떠먹기만 하면 약입니다. 여러분이 잘 담근 김치는, 인산 선생께서 이렇게 강연 때 말씀하셨어요. 잘 담근 김치독 하나가 종합병원보다 낫다. 정말로 그 치료 효과는 10배,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의료에 정말로 알아야 할 이런 내용들은 전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 참 의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터득해서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바로 코앞에 비명 행사를 달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참 의료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족들 건강하게 잘 살게, 그냥 뭐 이 풍요롭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새 건강해야 다른 것도 행복도 따라오고 그렇죠. 소금장수는 인산 선생의 참 의료를 알리는 하나의 도구로서 저게 앞장서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소금장수가 그게 무슨 대박 날 거라고 그걸 38년 전에 그 기업을 설립해서 했겠습니까? 그거는 오로지 인산 선생의 참 의료 가르침 중에 제일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물질이 죽염입니다. 여러분 쑥뜸 얘기 제가 많이 하면 쑥뜸이 죽염보다 10배, 100배 효과가 뛰어나고, 쑥뜸으로 뭐 이런 병 고칠 수 있겠냐 저런 병 고칠 수 있겠냐 물을 필요도 없어요. 쑥뜸으로 못 고칠 병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산 선생 가르침의 제1번이 쑥뜸입니다. 그 다음에 제2번이 죽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황오리, 그 다음에 오액단 이런 것들입니다. 이 쑥뜸 이런 것들이 정말 참의료의 제1, 그냥 뭐 원자폭탄 이상 가는 그런 것들이고, 죽염도 마찬가지고요. 백운대 옆에 그 인수봉 보이죠? 늘 거기 이제 매달려 그
처음에는 제가 암벽 등반을 하기 전에는 쳐다보면서 인수봉에 이제 암벽 타고 막 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줄 타고 올라가는 건 맨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져 죽을까봐 이제 안전장치를 줄로 해놓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좀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다 그 절벽 앞에 서면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이건 넘어갈 길이 없구나. 돌아가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우리 암벽 교장한테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올라갑니까? 잘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입니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약간 볼록하죠? 예. 그걸 잡고 이 모래알 같은 거 하나 있죠? 예. 그거 잡고 모래알 같은 거 하나 있죠? 그거 딛고. 아니 모래알에 발을 딛고 어떻게 해요? 근데 되더라고요. 훈련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전에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한 사람들은 이 절벽이 나타나도 길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는데 암이 그 세상에서의 바위가 암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인생에서의 바위가 뭡니까? 암입니다. 역시 암 난치병. 진짜 그게 암이 뭡니까? 염증 그게서 이제 나중에 암세포로 이렇게 되면서 암세포가 점점 많아져요. 그게 나중에 뭉칩니다. 그 암덩어리가 돼요. 근데 나중에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 잡히는 게 있어요. 돌덩어리 같으니까 그걸 암이라고 그럽니다. 입구 3개 밑에 몇 산자가 바위암자입니다. 암이나 난치병이나 또 코로나19나 이런 괴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못 막고 어떤 전략으로도 못 막습니다. 그거 막는 거는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 능력입니다. 그 면역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 안의 의사들이 그걸 막을 수 있지 몸 바깥의 의사들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몸 안의 의사가 그런 암 난치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그 처리하도록 하지 않고 외부군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외부 군대는 여러분 특히 외부의 그 의료진들이 이렇게 할 때는 그 암이나 난치병이나 그 바이러스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다스린다는 게 시당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의 의사가 병 고치는 것이 참 의료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서양 의학의 비조이지만 이 세계 의학의 비조라고 그러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참 의료를 말씀하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가 되어 나가는 제자들에게 귀하들 내가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봐라. 이 환자의 병을 누가 고치나?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저희 의사가 고치죠. 라고 하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 환자의 병은 환자 자신의 몸이 스스로 고치는 거야. 우리 의사들은 그것을 거두는 역할을 하는 걸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의료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비밀이 뭐냐면 지구상 인류에게 최고의 좋은 약은 식품 속에 있지 우리가 먹는 그 속에 못 먹는 물질 그것을 독을 좀 약하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먹는다. 이게 동양에서는 배합, 중화, 그 다음에 법제라는 처리 과정을 통해서 약의 독성을 중화하고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배합시켜서 이 길항작용을 통해서 독성은 중화되고 약성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부작용이 크게 없는데 저렇게 화학적으로 추출해서 약을 쓰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버드나무 살리신사를 버드나무 자체를 끓여 먹으면 굉장히 심혈관 질환 이런 데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약이 되는 성분만 딱 빼잖아요. 치료 효과는 빠른데 지속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써야 돼요. 부작용 없는 약은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병이 근본 치료되는 약은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부 부작용이 있고 근본 치료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근본 치료는 우리 면역 체계가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지 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근본 치료가 가능해요. 왜? 장기간에 걸쳐서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요새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서요. 곡식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1971년에 에드워드 케네디하고 존 맥거번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 의학자들 모아서 2년 이상 연구를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내서 발표하는 리포트가 맥거번 리포트입니다. 한 5,000페이지 되는데 그 속에 흰밀가루, 흰소금, 흰설탕 이거 먹지 마라. 또 그다음에 현대의학은 암 난치병 괴리를 절대 치료할 수가 없다. 왜 치료할 수가 없는가라는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맥거번 리포트에서. 에드워드 케네디가 왜 존 F 케네디고 동생입니다. 그다음에 맥거번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현대의학은 현대 암 난치병을 절대 치료할 수가 없다. 왜냐? 현대의학이 암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이 유리에 파리가 한 마리 붙었다. 즉 파리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현대의학은 굉장히 큰 팻말을 가지고 그냥 때려서 파리를 잡기는 잡는다. 그 팻말이 맞았으니까 파리 죽겠죠. 근데 유리창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몸에 병이 있다고 박살을 내버려요. 병이 죽긴 죽었어요. 근데 사람도 죽습니다. 참무의료가 아닌데 매달려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손해를 봅니다. 내 자신이 건강하려면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내 몸의 병은 내가 알아서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으로 인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참의료의 묘방과 신약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또 가족도 이렇게 내가 해결해서 건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암을 고치고 아들이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남편이 부인의 폐암을 고치고 부인이 남편의 간암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산 선생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약에 세상에서 박멸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 소금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70도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적성자 72도짜리 적성자를 만드는 게 바이러스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오면 요 목구멍에 인후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 저희는 소속 당이 주당이라서 그걸로 해결을 합니다. 절대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는 죽었지만 제2, 제3의 10배, 1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바람을 타고 들어올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뭡니까? 전 국민적 과제고 국가적 과제가 뭡니까? 치매입니다. 치매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꽤 있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60년 전에 한 동네에 치매 환자 몇이나 있었습니까? 치매 환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있어봐야 한두 명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또 그런 게 오면 옛날에 어른들이 동네에서 저 영감은 망령이 들었다고 그래요. 망령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동네 큰 동네에서 그냥 어쩌다가 한두 명 있는 거지. 지금은 근데 한 집 건너 한 집 다 치매 환자입니다. 왜? 소금을 안 먹으면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치매입니다. 예. 그런데 소금을 안 먹은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정제염 등장한 게 1970년대 초예요. 지금 치매가 국가적 과제입니다. 당뇨가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게 국민병이라고 합니다. 당뇨, 치매 전부 염분 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금 먹지 마라, 소금 먹지 마라. 자기 안 먹는 건 괜찮은데 왜 남들은 먹지 말라고 해서 결국 그 사람 그러다가 염분 부족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했어요. 사망 원인이 그건 염분 부족입니다. 천일염 생명과학연구소 목포대학의 함경식 박사가 그 소장이죠. 지금은 이제 정년하였어요. 그분이 한 14, 15년 전에 쥐에게 실험해가지고 치매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 소금을 먹인 쥐, 또 죽염을 먹인 쥐, 소금을 안 먹인 쥐, 이렇게 해서 정제염 먹인 쥐하고 해봤더니 구멍을 한 10개 뚫어놓고
몇 개 구멍에는 비밀리에 전기 충격을 받게 해놨어요. 정제염 먹거나 소금을 안 먹은지는 그 구멍에 들어갔다가 전기 충격이 혼나고도 조금 이따 또 들어가고 조금 이따 또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주겸맥인지는 한 번 혼난 구멍엔 다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에 소금이 이런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그때 실험한 건 주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치매에 그 효과가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의료를 꼭 터득하시고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 얘기만 가지고 충분치 않으신 것은 인산 선생의 신약 본초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시면 참의료 반드시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참의료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 선친 표현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생, 뭐 중학교 1, 2학년이면 터득하고도 남는다. 아니, 주겸 열심히 먹는 거 혹시 뭐 어렵습니까? 그거 뭐 또 주겸 어디서 구하는 거 어렵습니까? 주겸 만들어 먹는 건 좀 어렵죠. 그러나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워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1등으로 가고 있는데 뭐 BTS뿐만 아니에요. 이번에 또 뭐 이란에 거기 그 요격하는 천궁 그게 뭐 지금 줄 서서 그거 사겠다고 대기하고 있는데 방산업체도 우리나라가 저렇게 강해져서 세계 무기 강국 이제 5위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건강도 좋아야 그 풍요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참물을 터득해서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